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자원, 전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개발 경쟁으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전력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에너지를 잇는 전력망. 이 전력망이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힘껏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국내 전력 수요는 2036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는 2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력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전력 생산이 많아지니 당연히 발전소와 전력망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해 생산했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전력망이 필요해진 겁니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생산량이 날마다 달라 예측하기 힘들어 전력 생산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하는데 이 발전소가 바람이 많이 부는 또는 해가 잘 드는 곳에 위치해야 하다 보니 기존 발전소 대비 훨씬 더 많은 전력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미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전력망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노후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등 전력망 보강에 1천억 달러, 하나로 약 134조 8천억 원을 투자했고요. 일본 또한 해저 HVDC 송전망 등에 약 7조엔, 하나로 약 63조 4천억 원을 투자했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전력공사도 전력망 건설에 약 56.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망을 설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전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재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전력 설비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전력 설비가 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입지를 찾는 것도 어렵고 입지를 찾고 또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력망을 계획해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년.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소요됩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잇는 HVDC 건설 사업은 최초 계획 대비 현재 6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고요. 북당진에서 신상정을 잇는 건설 사업은 입지 선정 갈등으로 초기 선로 계획이 변경된 과정까지 포함하면 23년째 건설 중에 있죠. 전력망 구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전력 구입 비용 증가 등 보이지 않는 손실 금액은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과거 한전이 선정하던 입지를 지금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갈등이 생기는 등 이마저도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당수의 주민들은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변전소에서 많은 양의 전자파를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나온 전자파가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려의 결과로 지난 8월 경기도 하남시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 증설 사업의 인허가를 반려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전자파는 정말 위험할까요? 전자파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교류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모든 전력기기는 다 전자파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력 설비에서 발생한 전자파의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전력 설비 근처에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정 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 영향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노출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양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기기에서 방출되는 양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10월 4일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하남 동서울 변전소 인근 주민들과 함께 전자파를 측정해본 결과 당시 변환소에서 120m 떨어진 공원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0.005 마이크로테슬라로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낮았으며 국제기준 200 마이크로테슬라의 0.0025% 수준입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54개국이 참여해 12년 동안 전력설비 전자파와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가이드라인도 완화된 것이죠. 물론 1979년 해외에서 처음으로 전력설비 인근 암 발생률이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은 전자파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전만이 노력해왔던 기존 방식에서는 탈피해서 정부, 지자체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제발이 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력 수요가 큰 산업체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전기. 하루빨리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